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도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두산중공업하고 네. 두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천스닥이 다시 됐고요. 또 네. 그리고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네.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이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좀 미리 방향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이제 장이 열려봐야 이제 아는 부분이지만은 현재 어떤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테이퍼링을 과연 언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즉 이제 6월 FOMC 회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런 부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는 적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연준의 의견대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장만 봤을 때는. 근데 또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금융 완화적인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를 좀 올랐다고 섣불리 팔기도 혹은 내일 더 갈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겠네요. 오늘은 관망이 답일까요? 우선은 좀 관망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시장을 그런 우려를 딛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팔고 떠나라 이러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아주 최악으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시장이 끝났거나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시는 시각보다는 일단 회의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보유하는 의견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런 좀 의구심, 걱정을 싹 지워버리는 그런 좋은 결과와 함께 시장이 화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점검 키워드는 두산과 두산중공업. 2차 폭등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보니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또 SMR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테마를 또 한번 불을 지폈어요. 네. 계속해서 두산과 두산중공업도 둘러싸고 있는 게 SMR 그리고 원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네. 이제 SMR 소형 원자력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 수소라든지 원자력 이런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이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이 사실 줄을 이뤘죠.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네. 원전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소형 원전 쪽으로의 관심사가 현재 돋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그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오늘에서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즉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이 관련된 섹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또 북한 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시 네. 북한 쪽에서도 지금 에너지 공급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SMR을 통해서 에너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런 또 부분이 나와주면서 또 SMR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자체가 2050년 이후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핵융합 발전에서 상용화로 세계적 선도를 하겠다라는 또 그런 강한 의견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이 종목들의 미래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두산이 그로 인해서 오늘 5.6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경고기도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오늘 또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며 장중에 9%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송등은 대표님이라면 현재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두산중공업에 과감히 베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확신이 잘 없을 때는 네. 이제 분할 매수로 관점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이제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모멘텀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원전의 지속적인 그런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원전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책적인 지원과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져야만 계속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망은 굉장히 밝은 편이죠. 실제로 두산중공업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수소 관련된 정책입니다. 향후의 비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와 더불어서 이제 수소 에너지화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소 관련된 정책들도 사실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나와줘야만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된 정책 지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더 나와야 되고요. 그 시장 확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실질적인 수주까지 이어져야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기대는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단기간에 급히 올랐기 때문에 섣불리 이 종목을 매수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이 차트를 좀 길게 보고 보니 연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점 대비 아직까지 올라갈 상황들이 많고 이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악재가 이제 원전 부분에서의 사업을 정부 정책이 네. 워낙 때리기가 컸고 맞습니다.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게 뭔가 숫자로 찍히기는 아직 어려웠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는 악재에서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현재 가격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2차 폭등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살짝 마음을 바꿔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좀 어렵긴 하죠. 2차 주가- 폭등이라는 말이. 예. 근데 그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구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계속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해결돼야 될 이슈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뭐 채권단에 이제 계속 증자를 통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3년 내 3조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유상증자도 1조 몇천억 정도 이제 유지했고 또 그 두산인프라코어도 8,500억 정도 현대중공업에 지분을 넘겼고 그리고 다른 계열사도 다 매각을 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올해 말에 이 3조 원의 빚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재무적인 안정성과 더불어서 배당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더 오를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향후에 이 정부 글로벌적인 정책과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사업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두산중공업을 단기적인 관점은 잘 모르겠지만 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마냥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두산과 두산그룹주가 구조조정도 겪고 그리고 증자도 거쳐가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도 그렇죠.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겠는데 그럼
이 구조조정 마무리된 후 재무는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혹시 두산그룹주 내에서 탑픽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두산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산 구조조정은 이제 올해 말에 빠르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제가 그 말한 부분이 다고요. 일단은 뭐 자시 정리하면 두산중공업의 자체적인 유상증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을 했고 두산 뭐 타워라든지 각 약간 비계열사, 비핵심 계열사를 전부 다 이제 매각 처리를 해주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채권단에 신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은 두산 그룹 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좀 밸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그 주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주 두산은 두산그룹의 지주 회사죠. 근데 이제 지주 회사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이제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지주 회사는 계속적으로 투자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SK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인코퍼레이션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밸류가 다른 계열사가 오를 때 막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계열사들 지주회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그 밸류를 메꿔주면서 주가가 빠르게 치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두산도 사실 두산중공업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을 선택한 이유는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 PBR이 0.95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두산중공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준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주두산도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을 매수 가격을 본다면 현재 94,000원이죠. 94,000원 정도의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면요, 매도 가격을 한 12만 원 정도로 이제 PBR 한 1배 정도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때까지 1차 매도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85,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그룹주 내에서의 탑픽은 두산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